안녕하세요. 정채한 교수와 함께하는 신나는 영어 산책 정채한입니다. 오늘은 또 엄청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교대 홍서영 교수님 모시고 심도 있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려사이버대 아동영어학과 정영호 외래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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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해주는 기관에 계시니까 더 많은 것을 전문적으로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우리 아이 영어 교육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언제 배우는 게 적절할까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게 인간의 언어 발달 과정 이것만 고려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외국어를 배우는 환경이 어떤가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또 각자 서로가 자라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외국어의 노출의 환경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네.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지 않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당연히 외국어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들어서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자녀분이 계시잖아요. 네. 언제 영어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네네네. 모국어 환경에 노출을 많이 시켜줬어요. 모든 것이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그게 인위적이거나 그러면 아이들한테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네. 유치원 보내고 아. 어린이집 보내고 네네네. 그리고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그렇죠. 영어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내긴 하지만 교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죠.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사실 좀 마음이 급하세요. 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잘 모르다 보니 시기가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그 언어 내용 듣고 말하기 읽기 쓰기를 막 같이 가르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네. 모국어 발달 과정에서도 그 자연스럽게 음성어를 중심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발달하듯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뭐 결정적 시기, 네. 민감의 시기 이것을 상당히 결정하기가 쉽진 않아요. 예. 그 결정적 시기가 사춘기 이전에는 외국어 같은 경우에 배우는 게 좋다고 하지만 음성, 발음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 시기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배우는 것이 사실 더 좋다고 해요. 이건 피지컬한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언어에 없는 발음이 있다거나 음응 네. 규칙이 다르다거나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자음이 3개 연속 나와도 strike, spring 이런 거 예. 이런 피지컬한 부분은 구문론적인 그 민감한 시기보다도 조금 앞서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구문론적인 거라든지 언어적인 측면에서 너무 일찍 시작하게 되면 모국어에서도 그런 언어적인 접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죠. 저희가 사실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네. 단순하게 이제 시기만 저희가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기도 시기인데 첫 번째 뭐 자연스러움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음성 같은 경우는 결정적 시기 네. 앞서서 이제 그것을 좀 익숙하게 하는 특히 이제 우리 모국어에 없는 것들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앞서서 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면 좋고 구문이나 어순 같은 경우는 인지 능력까지 같이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좀 해도 되는 시기에만 계속 매몰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언제 시작해야 되냐, 언제 네네네. 시작해야 되냐. 네네. 근데 또 아이들마다 언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발달되는 아이들 또 이렇게 여자 아이들이 뭐 남자 아이들보다 좀 말문이 먼저 트이거나 이런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영어 학습에 있어서 혹은 영어로 놀이를 할 때 이런 성별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좀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뇌 그 MRI를 찍어보면은 네. 아동 발달기에 그 피지컬한 차이가 있어요. 그 다마지오라는 인간의 뇌 과학자잖아요. 젠더별로 남자와 네. 여자의 그 안에 있는 언어 능력 컨피던스는 그 남자 여자아이가 크게 성장하면서 다르진 않은데 네. 이 발화하는 그 순간에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 뇌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좌측 뇌 한쪽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네, 그런데 여성 아이들의 경우에는 모국어 발달 과정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면은 이 발화 행위 자체는 먼저 습득을 해요. 근데 이 사고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남자 아이들은 모국어 발달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네네. 외국어 할 때 여자 아이들이 훨씬 더 발화, 어토런스가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네. 그 발화에서 퍼포먼스에 우위를 보이다 보니까 여자 아이들이 언어 우수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언어 능력 차이는 우리가 모국어를 할 때 남자와 여자의 언어 능력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발달하는 과정에서 좀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자한테.
문법 관련돼서는 좀 뒤에 배우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은 한 5, 6학년 정도의 문법이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한 중학교 들어가서 문법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그 접근이 조금 달라야 네. 한다고 봐요. 아. 사실 초등학교에서도 의사소통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항상 문법을 배워야 한다. 문법의 규칙들을 배워야 한다. 네. 언제 문법의 규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네네. 자, 모국어를 한번 놓고 봤을 때 초등학교에서 문법 교육을 하는가 안 하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왜 영어는 초등학교에서 문법 교육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이 말은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근데 문법 교육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문법을 사용하는 교육을 하는 거죠. 이런 문법 교육은 언제 하냐면 아이들이 문법을 사용할 줄 아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에게는 유창성과 창의성과 임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인간 언어의 특징이거든요. 유창성과 창의성, 임의성은 그 문법을 사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사용하게 하는 교육,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하고 그게 문법을 처음 사용할 때는 당연히 정확하지 않아요. 네. 오류가 많죠. 네.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막 고쳐주려고 해요. 모국어 할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외국어 할 때는 굉장히 급해요. 네, 맞아요. 그 문법이라는 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문법책 몇 권을 통해서 문법 지식을 아이들한테 쏟아 붓는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은 아니고 그와 같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문법부터 가르쳤었던 이유가 그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국어 습득과 달리 이제 외국어 습득 같은 경우는 학습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노출이 많이 안 되니까 모국어처럼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서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원어민은 부모가 있지 않은 이상은 계속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작부터 문법부터 배우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영어를 배웠던 거고 다시 보면서 드는 느낌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나름대로 원톤 원하지 않았던 노출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듣는 것도 그렇고 이제 쓰는 것도 그렇고 읽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지금 제가 문법책을 다시 보니까 아 이게 이렇네 진짜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재밌게 귀에 이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참 이게 애들도 발달이 달라서 참 그렇죠. 언제라고 딱딱딱 하기가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제 부모가 또 외국어 교육을 할 때 네. 항상 고려해야 할 점은 언어를 하나의 지식의 차원으로 해서 주입하거나 좀 더 뭘 많이 가르쳐야겠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너무 어려움을 느끼거나 네. 동기를 상실할 수가 있는 일 그런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문법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문법이 굉장히 언어의 지식 차원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법은 그 언어의 지식이 아니라 예. 언어의 기능이에요. 언어의 지식은 사실 어휘들이죠. 굉장히 많은 어휘들을 이 문법 기능에 적용을 해갖고 프레이즈나 다양한 센텐스로 만들어낸 이 기능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한테 잘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게 아동기고 지금 이제 정 교수님께서 학생들 가르칠 때 문법 공부는 그야말로 good English, 논리적이고 정확한 대학 그렇죠. 문법에 해당하는 에세이를 쓴다든지 네. 이런 시기에는 사실 문법 교육이 지식 차원에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언어적인 어떤 발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네. 관찰하는 게 좀 필요하네요. 어느 네. 정도 발화를 할 수 있는지 또는 네.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말로나 글로나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정보다는 좀 네. 이제 다르게 좀 이제 아이 그 상황들을 인식할 수 있게 이끌어가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외국어도 처음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듣고 뭐 키워드로 말할 수도 있고 자기가 문법 능력이 생기면 센텐스로 말할 수 있고 읽었던 것도 생각나는 단어들을 써보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애들이 문장을 만들기도 하고 이게 문법의 사용이거든요. 그런 식이 처음에는 이루어져야 아이들의 문법 능력이 생긴다고 봐요. 문법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일단 문법 능력이 생긴 이후에 훌륭한 한국어 또 훌륭한 영어를 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이제 그때 문법 교육이 있는 거죠. 시작되는 거죠. 네. 어쨌든 오늘 네. 하나의 키워드로 잡아내면 자연스러움이고 영어가 지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국어를 어떻게 습득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찰을 하고 그걸 적용해 보는 방식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너무 보석 같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저도 집에 가서 좀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계기가 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